돈보다 피. 2024년 10월 23일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 회관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편안하게 웃고 계셨지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87년을 사신 어머니 박영자.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큰형 병국이 제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남긴 건 이거야. 형의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현금 영수증 2장뿐이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장례비 영수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통장은요? 진명이는요? 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다 나한테 맡겼어. 빚도 많고 정리할 게 많았거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막내인 저를 아끼셨는데 형에게만 모든 걸 맡기실 리 없었습니다. 저는 최성호 62세입니다. 퇴직 후 아내 윤정과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큰형 병국이 채워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 최병국은 65세.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고 빚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어머니 곁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효자 노릇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칭찬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시골집 한 채와 통장 잔액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시가 약 2억 원, 통장에는 7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 며칠 전에 병국 씨가 인감증명서 떼러 왔더라고. 그때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형이 엄마 재산에 손 뗀 것 같아. 윤정은 간호조무사 출신답게 침착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지. 은행 가서 내역 떼봐. 저는 다음 날 바로 어머니가 거래하시던 농협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됐습니다. 한 달 전에 장남분이 오셨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달 전이요?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류에는 본인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리인이 오셨을 때도 확인했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을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내 윤정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국아, 내 빚은 내가 져야지. 성호도는 손 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집이랑 통장은 셋이서 나눠 가져라. 이어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제 처지가 어떤지 아세요? 당장 다음 달 이자도 못 갚겠어요. 그래도 안 된다. 도장 찍으라 해도 안 찍어.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압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간병하셨던 분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간병인 이영숙 씨. 그분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날 어르신이 울면서 도장 찍기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큰아들분이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 처지도 아니고. 말끝을 흐리는 그분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강압입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간병인 증언도 있으니 승산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지켜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형 병국은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통장을 해지하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형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렸고 엄마도 제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녹음 기록에는 고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인 진술도 같은 내용입니다.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큰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지키고 싶습니다. 형이 가져간 돈은 형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이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 돈 없었으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 나앉을 뻔했어. 그래도 형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존경했던 형.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형,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이 훔친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믿음이었어요. 2025년 1월 20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최병국은 고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며 이는 불법 인감 사용 및 재산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은 무효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취득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 형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윤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나는 마을을 떠날 거다. 다시는 얼굴 못 보겠지만 내가 옳았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어머니의 시골집 마당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박영자 여사 추모 마이너스 노인 돌봄 기금 기부처. 어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교육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식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일이었습니다. 아내 윤정은 간호조무사 경력을 살려 직접 봉사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호 씨, 어르신이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형은 마을을 떠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형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 마음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피보다 무거운 건 양심입니다. 형이 훔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족이 당신의 돈을 훔쳤을 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무거운 건 피가 아니라 양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옵니다. 그리고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